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뜻사전으로 공부하는 분석 한자 오늘은 130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이제 신문의 기사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항 경매시장 한국 추상화를 주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로 제가 표기해 놨는데요. 다 한자죠. 사실 우리말이 다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자의 음만을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 한자를 우리가 학습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 공부는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학습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글 한 단어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항이라는 것은 요 향기 향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항구를 뜻하고 있죠. 향기가 나는 항구다 이런 뜻인데요. 홍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 지역의 발음은 홍콩이 이제 광동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도시죠. 그래서 광동식 발음은 헝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식 발음이 이제 홍콩이 됐는데요. 물론 북경식 발음은 좀 다르죠. 샹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광동은 하나님 그 광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지방 사투리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발음은 다 틀리지만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통일돼 쓰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이 이렇게 하나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향항이라는 이름이 되었는가 하면 그 홍콩 지역 그러니까 광동 지역 그 해안 쪽으로 이 향나무가 많이 이렇게 자생한다고 합니다. 향나무 수액에서 채취한 그런 걸 가지고 그 향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을 무역하는 향료를 무역하는 그런 항구다 이런 뜻에서 향항 홍콩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경매라는 것은 이렇게 어, 경자가 이제 다투다, 겨루다 이런 뜻이죠. 어떤 승패를 다투는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경쟁하다 할 때 그 경자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팔다 이런 뜻이죠. 사는 것은 위에 선비사자가 이제 어, 제거가 되면은 이게 이제 사다 그런 것이죠. 매매한다는 것은 팔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파는 것이 먼저 나와 있죠. 팔아야 살 수 있으니까요. 요것은 이제 날출자가 변형된 그런 글자입니다. 물건을 팔게 되면 물건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출자가 위에 붙었는데 이 출자가 이제 간단하게 선비사자로 이렇게 변형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서로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그러한 방식이죠. 자,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또 시장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추상화를 주목하다. 그러니까 홍콩의 미술 경매 시장에서 한국 추상화를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의 추상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림 화자입니다. 오늘 공부할 한자가 추상인데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뜻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수대가 있는데요. 물을 쏟아붓는 것이죠. 쏟을 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관심을 집중할 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때 주자를 쓰는데요. 주목이라는 것은 눈길을 쏟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홍콩의 미술 경매 시장에서 한국 추상화를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한국 추상화의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화 김한기 선생의 작품입니다. 김한기 선생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1974년도에 돌아가셨고 한일합방 이후에 태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자, 요 환자가 이제 불꽃 한자죠. 요 기자는 기초할 때 턱입니다. 어쩌면 한국 미술을 불같이 일으키는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화라는 것은 손수자, 말씀 화자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나무 숫자입니다. 또 세우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말씀을 세우다,
말을 세우다 이런 의미로 아마 해석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사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미술품의 그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새롭게 기록한 작품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박수근 선생의 이제 팔레터가 최고의 작품가를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45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김한기 선생 작품이 이때 47억에 요 그림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술 경매 역사상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추자라는 것이 뽑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손 숫자가 있죠. 손으로 뭔가를 뽑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유할 때, 그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밭에서 이렇게 채소를 뽑는 것처럼 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뽑죠? 여기서는 어떤 사물에서 어떤 비슷한 특징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추라고 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코끼리를 뜻하죠. 또 모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슷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사물의 비슷한 특징을 뽑아내서 어쨌든 사물을 인식하는, 사물을 파악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 추상화라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특징을 뽑아서 중요한 특징 외에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특징을 뽑아서 어떤 그 사물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형적인 요소, 즉 점과 선, 어떤 면이나 어떤 색채로 어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그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 추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구상화죠. 이것은 이제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사물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구상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또 사진이 가장 구상화에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상화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속도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이런 개념은 여기 되어 있죠. 뽑을 추 모양상 위쪽 모양에서 어떤 사물의 그 위쪽 모양에서 어떤 비슷한 것을 뽑아내서 또 사물의 본질적 속성이나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정신적 작용이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코끼리의 모습을 본따서 그린 글자입니다. 코끼리 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코끼리든 긴 코가 있겠죠. 긴 코가 이렇게 있고 또 어떻습니까? 큰 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코끼리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코끼리 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끼리 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가 되겠죠. 큰 귀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물의 비슷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뽑아서 만든 그림이 바로 이렇게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한자라는 것은 단순한 상형 문자가 아니라 있는 그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본떠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글자가 바로 한자인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아름다운 고도의 추상적인 그런 미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한자인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심리학적 이렇게 해석을 또 했네요.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을 추출하는 게 이제 뽑다 이런 뜻이죠. 출은 날출자입니다. 뽑아내는 것을 추출한다는 것이죠. 파악하는 작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는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할 때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다 이런 뜻이겠죠.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하다 이런 뜻으로 구체는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추상화를 주목한다 이런 문장 속에서 우리가 추상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